안녕하세요. 오면서 죄송한데 이거 에어컨을 끌 수 있을까요? 히터를 킨 건가요? 저희가 포프리쇼가 이게 포프리 스튜디오가 없어요. 그래서 매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튜디오를 계속 이동하는 거예요. 뭐 저기서 했다, 여기서 했다. 혹시 그 남는 건물 같은 거 있으시는 분 있으시면 제 번호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서로 쉐어해요. 우리 너무 강의만 낼름낼름 듣지 마시고 남는 건물 같은 거 이런 거.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강연을 들으시고 저한테 질문하는 게 몇 가지 있는데 되게 다양한 질문인데 늘 나오는 질문은 늘 재밌냐 사는 게, 그리고 두 번째는 결혼했냐예요. 나이가 많으신 어머니들은 그게 그렇게 궁금한가 봐요. 뭐 결혼했는지 또 할 계획이 있는지 이런 게 너무나 궁금한가 봐요. 그래서 뭐 왜 그러냐 그러면 딸 주고 싶다 그러는데 저도 딸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오면서 이제 사실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오늘 토요일인데 오늘 아이 유치원에서 무슨 발표하는 날이에요. 네. 근데 이제 제가 포프리쇼를 이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오는데 1시간, 그리고 거의 촬영하는 데에 한 3시간에서 4시간, 그리고 제가 다시 집에 가면 또 1시간. 그래서 이제 거의 다 끝나버려요, 시간이. 그래서 이제 아이는 당연히 아빠가 오길 바라겠죠. 근데 이제 저는 촬영을 하러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빠 오늘도 일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을 해야 네 주둥이에 뭐가 들어가는 거다. 네 유치원비는 어디서 나오냐. 다 아빠가 이거 앵벌이 띄워가지고 응? 나오는 거다. 이제 그러면 애는 이제 조금 이렇게 주눅이 들어요. 왜냐면은 애가 사는 모든 장난감부터 옷부터 그건 아빠가 이렇게 일을 해야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아빠가 오늘은 못 가는데 다음에는 꼭 갈게. 아빠 오늘은 미안해. 그랬더니 애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다음엔 없어요. 왜냐면 이게 유치원 발표회거든요. 근데 이제 계단으로 이제 2번 촬영해야 되니까 의상을 뭐 신발이랑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챙기면서 지하 2층에다 차를 대놨는데 저는 3층에 살고 5계단을 계속 내려오는데 계속 그 생각이 이렇게 머리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아빠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다음에는 기회 없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랑 그 시간을 가고 포프리쇼를 미루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전국에서 오신 분을 만나러 강의를 나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년에 유치원 또 들어가라고 그래요? 참 이기적이신 분이 오셨네. 지만 생각하는 분. 유치원 재수합니까 그러면? 서울대학도 아닌데. 애매하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저는 그때 선명하게 어떤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사장님의 음성이었어요. 또 남은 돼요. 포프리쇼를 해야죠. 미리 약속을 했는데 사람들 전부 뭐 사연 신청하고 왔는데 뭐 딸 그 유치원 뭐 그거 간다고 뭐 하면 돼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땡겨받은 돈도 생각이 나고. 그러면서 참 여러분도 그러하시겠지만 인생에 대단한 지혜는 없겠지만 갈등하고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순간이 계속 벌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 딸이 그 친구가 이제 7살이니까 내년에 초등학교를 들어가겠죠. 보통 그럴 때는 주변 사람들이 뭘 사주죠? 초등학교 들어가는 아이들에게? 가방. 요즘 가방 얼마예요? 네? 20만 원? 그러면은 여러분 저 아는 사람이죠? 저 몰라요? 많이 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를 가는데 보직이 들고 가야 되겠어요? 지금 6.25 시절도 아닌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겠어요. 근데 제가 뭘 발견했냐면 애가 7살인데 화장실을 갈 때 쉬를 할 때는 괜찮은데 대변을 볼 때는 꼭 제가 그 화장실 안에 같이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못 닦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못 닦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보고 닦아달라는 거예요. 제가 야 이게 뭐 그 처음에는 뭐 그냥 닦았어요. 뭐 한 5살, 6살 이럴 때. 근데 어느 날은 애가 뭐 이제 키도 컸는데 꼭 엉덩이를 자기가 똥을 싸고 아빠 보고 닦아줘야 누군가가 닦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너 유치원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 그랬더니 유치원에서는 안 싼대요. 왜? 그랬더니 선생님이 닦아주는 게 그러니까 선생님이 안 닦아줘? 그랬더니 선생님은 얘기하면 닦아주는데 자기는 선생님이 닦아주는 게 싫대요. 그래서 나도 싫어 라고 그랬어요. 니네 선생님이 닦아주는 걸 너만 싫은 게 아니라 나도 계속 네가 이게 뭐 내가 쉬다 말이가 뭐 이 화장실에 서가지고 똥 닦아주고. 근데 되게 궁금해서 계속 물어봤어요. 친구들도 그래? 그랬더니 자기 유치원의 친구들은 대부분 유치원에서는 똥을 안 싼대요. 그리고는 참았다가 집에 오면 싸는 거예요. 불편할 텐데. 어느 날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2가지 생각이. 첫 번째는 사람이 먹으면 싸야 되잖아요. 소변이든 대변이든 배출을 해야 돼요.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그게 제가 보기엔 순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좋은 날이 있는 것처럼 되게 슬프고 힘든 날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언젠가는 먹으면 배설해야 되는 게 인간의 그 이치처럼 문제는 배설을 잘 해내면 좋은데 그걸 자기 혼자 스스로 그 감정을 처리할 수 없는 그 마음의 연소한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슬픔을 어떻게 배출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저번 주에 저는 조금 그런 일이 생겼어요. 제가 어떤 기업에 강연을 딱 갔는데 강의를 했어요. 막 한 남자 500명 정도 있는 회사였어요. 근데 뭐 평상시대로 막 좋아했어요. 웃고 앵콜 박수도 받고 사진도 찍어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나왔는데 갑자기 에이전트 담당자하고 그 회사 담당자가 오더니 저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여성 비하하는 강의를 하냐는 거예요. 지금 뭐 우리 회사가 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담당자인데 자기한테 문자를 200개가 왔다는 거예요. 항의 문자를. 근데 제가 보기에 그건 좀 구라 같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강력하게 한마디로 왜 강의를 그딴 식으로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회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속으로 니네 웃었잖아.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아니 근데 아까 웃으셨잖아요. 분위기 좋으셨잖아요. 그랬더니 분위기 좋으시니까 더 하대요. 그리고는 또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울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는 약간 분위기가 강사를 못 줘. 약간 이런 뉘앙스. 그리고는 이제 제가 알았다. 그럼 나중에 회사에서 어떻게 하시길 원하시는지 생각하시고 연락 주셔라.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 반성문을 사과문을 쓰라는 거예요. 저한테.
사장님이 그렇게 명령이 저기 오다가 내려왔고 저보고 사과문을 쓰고 그래서 그 전 직원한테 자기네가 돌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강사료 주문 쓸게요. 그 와중에도 강사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솔직히. 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 와중에도 사과문 나 쓰면 쓴다. 근데 강사료 안 주려고 그러나? 왜냐면 제가 지금까지 한 4,000번 강의를 했는데 강사료 안 주겠다고 한 게 2번 있었거든요. 저보고 강의 못해서 강사료 못 주겠대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왜 유튜브에 나온 내용으로 강의를 했냐. 그래서 우리는 당신한테 돈 못 주겠다. 아니면 깎아서 주겠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 강의가 신곡 발표회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시면 나훈아 소를 가십시오. 그럼 거기서 신곡을 발표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또 막 싸웠어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연구소에서 사과문을 썼어요. 전 처음이었거든요. 강의하고 사과문 쓰라고 한 건. 한 이제 20년 정도 강의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뭔가 막 속이 이게 설사인지 변비인지 이게 내가 잘못 먹은 건지 아니면 내가 먹지 말아야 할 걸 먹은 건지 아니면 누군가가 좋은 걸 줬는데 이게 아무튼 이게 완전히 그냥 빅뱅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뭐냐면요. 강의는 그만하고 싶다. 고향을 내려가야 되겠다. 사람 상대하는 거 딱 7색이고 여러분도 사람이다. 웃죠? 난 이제 웃는 거 믿지 않아. 제 앞에서는 엄청 웃고. 봐봐요. 저런 웃음 전 믿지 않아. 믿지 않아요. 나 이제 저런 웃음. 이제. 그리고 최초로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어른이 돼서는 트라우마가 별로 생긴 적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는 항상 강의를 제가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맨 처음 강의할 때도 16년 전 첫 강의를 할 때도 사람들이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에서는 강의에 대한 긴장감이 없는 건 아니지만 속으로는 항상 이런 게 있는 거야. 하면 돼. 근데 그냥 그게 한 큐에 날아가 버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강의를 안 하고 싶은데 이미 2달치 예약을 받아놓은 게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안 한다고요? 전 솔직히 강의하기 싫어요. 좀 무섭더라고요, 사람이.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 강의가 있는데 사람들이 웃는데 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속으로. 지금도 뭔가 감정이 잘 돌아오진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거 있으시겠죠, 여러분 앞에선 좋다고 하고 뭔가 뒤에 갔더니 엉뚱한 말이 들리고. 그럼 내가 계속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 안에 생긴 그 감정의 찌꺼기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배설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내 스스로 그 감정을 못 닦겠는 거예요. 마치 저희 아이처럼. 그게 손이 안 닿아서인지 냄새가 나서 부끄러워서 그러는 건지 내가 못 닦겠는 거예요, 나를. 그리고 아이나 어른이나 그걸 알아요. 나의 이 냄새 나는 것을 전혀 내가 부끄러워하지
하지 않을 만한 사랑하는 존재에게만 그 일을 맡긴다는 것을. 네. 그래서 아이가 다시 닦아달라는데 제가 그 전과는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똥을 싸고 저를 부르거든요. 그럼 네가 좀 닦아라. 내가 네 시다바리가 똥 닦고. 아빠 빨리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아이의 똥을 닦으면서 그 상황이 달리 보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생각은 내가 이러한 상황일 때 내가 좀 나의 감정을 좀 뒤처리를 해달라고 부탁할 만한 사람이 있는가? 제가 보니까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먹은 게 있으면 배설을 해야 하는 것처럼 인생은 죽는 그날까지 인기가 있든 유명해지든 나이가 먹든 사장이 되든 회장이 되든 어쨌든 그 감성의 그 감정의 배설물들을 밖으로 빼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우리의 옆에 누가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엉덩이를 좀 닦아달라고 얘기할 만한 사람이 있는가? 근데 참 희한하게 이 일이 있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아버지가 올라오셨어요. 어머니하고. 그리고는 이제 원래는 형네 집으로 가셔야 되는데 형네 집에 치매가 걸리신 형수님의 부모님이 와 계신 거예요. 몇 달째.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형네 집으로 못 가고 저희 집으로 오고 형수님을 조지고 이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엄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형수님 엄마도 반반이라고 생각하셔야 된다. 그냥 저희 집에 와 계셔라. 그리고는 이제 아버지가 83이 되시니까 이제 아버지를 어느 방에서 모실 건지 잠깐 얘기를 하다가 그 딸 방으로 거기가 이제 제일 좀 샤방하니까 거기 가서 모시자고 그랬는데 애가 이제 7살이 되니까 자기 싫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냄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애들은 아직 이제 뭘 모르니까 그냥 그거를 그냥 느끼는 대로 말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 할아버지 냄새 나면 아빠 방에다가 모실게. 근데 이제 왜 제 방에 안 모시려고 그러냐면 제 방에는 강아지가 있거든요. 그 패드가 있고 그래서 약간 강아지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방에 모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날 술을 드시고 아버지가 바지에 소변을 놓아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속옷만 입고 있으셨는데 그 속옷에다가 겨울이니까 할아버지들은 주무실 때도 그거 입고 주무시잖아요. 그 뭐지? 히트텍은 아니다. 내복을 입고 주무시는데 거기다가 이제 소변을 봐버리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실을 엄마가 알면 엄마가 엄청 화를 내는 거예요. 엄마는 자존심이 세서도 화를 내고, 네? 나랑 둘이 있어도 짜증나는데 아들 방에 왔는데 자식들 다 있는데 술 먹고 바지에 오줌을 싸버린 거잖아요. 83이 되셨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엄마한테. 그리고는 얼른 아버지가 이제 술을 먹고 이러니까 이걸 막 빨리빨리 못 갈아입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제 속옷 드릴게요. 그리고는 제 속옷을 이제 드렸어요. 근데 삼각 드리면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때 입으려고 이렇게 사각 큰 거를 했는데 이제 그걸 드렸어요. 캘빈 클라인. 여기다가 영어 써진 거. 여러분 저한테 뭐 선물해야 되겠죠? 네? 유니클로 그런 거 선물하면 안 돼요. 저 유니클로 알러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안 돼, 진짜. 뭐라고 써져 있다고요? 캘빈 클라인. 근데 제가 아버지를 바지를 벗겨드리고 제가 아버지 하체를 처음 봤어요, 그날.
아버지는 저를 데리고 한 번도 목욕탕을 간 적이 없거든요. 단 한 번도.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들인데도 전 아버지의 하체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제 속옷을 갈아입혀 드리는데 아버지가 다리가 엄청 마르고 배가 엄청 나오셨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 겨울 속옷을 딱 보니까 BYC를 입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쌍X 라지라고 되어 있었어요. 2X 라지. 그 배가 엄청 부른 거죠. 그래, 사람이 살다가 옷에다가 소변을 누는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대변을 누구? 나 혼자 감정에 이 대변을 처리할 수 없을 때가 있는데, 나에게 그러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리고 나에게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그리고 나는 또 누군가에게 그러한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좋은 가족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 그 사람의 바지에 소변을 누는 그것을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감싸주는 것이 그게 좋은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가족인데도 상대방이 나에게 그렇게 해줄 수 없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 우리는 더 외로워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혼자 있다고 외로운 건 아니니까요. 떨어져 있어도 외롭지 않을 수 있고 같이 있어도 더 외로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포프리쇼가 여러분 마음에 그렇게 엉덩이를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저는 근데 그때 당시에 한 두세 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해주더라고요. 너무 고맙게. 제 뒤를 닦아주더라고요. 냄새 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그래서 마음이 조금은 좋아졌어요. 저는 이제 정말 돈을 열심히 벌고 싶어요. 그래서 그 회사 사버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저를 많이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제 감정을 닦아주니까, 그래, 저분들한테 계속 뭐라고 하지 말고 왜 저분들이 저렇게 말을 했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냥 무조건 그 사람 미워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그 상황을 부인하고 내가 진짜 또라이들한테 걸린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럼 내가 그러면은 뭘 어느 만큼 잘못했지? 이걸 돌아보고, 만약 어느 사람들이 어느 정도를 불편하게 생각한다면 그건 하지 말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을 의도적으로 하면서 강연을 재미있게 이끌고 가고 싶지는 않다. 제 노선은. 그렇지만 제가 어느 정도는 했는데 그래도 기분 나빠하면 그건 어쩔 수는 없다. 예수님이라고 다 좋아하고 부처님 다 좋아하진 않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상대적인 존재인데 어떻게 모든 사람이 모든 환경에서 우리를 좋아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건 내 그 불편한 감정이 닦여졌을 때 그때 자기를 돌아보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그게 닦여지지 않으면 내가 불편하니까 내가 나를 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계속 세상을 원망하거나 그 상대방을 원망하는 거죠. 근데 그 새끼 잘못 만나가지고 내 인생 그지같이 됐다. 내가 진짜 이 회사 들어와가지고 내 인생 다 내 인생 다 브로큰 됐다. broken, complex. 됐어요? 이제 이런 말 쓰니까 좋아요? 그래서 이런 강연을 자꾸 들으시는 건 제가 보기엔 집단적으로 우리가 내 마음이 닦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것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사람들이 우리한테 넌 아니야, 너 그거 이상해 라고 하는 거를 돌아보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다른 데 가서 비슷한 일이 또 벌어지거든. 안 그러면 이 남자랑 헤어지고 나서 또 다른 남자 만나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것을 이미 헬라인들은 도찐 개찐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인문학의 정수에 도달했을 때. 내가 변하지 않고 계속 누군가를 만나면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나는 재수가 없거나 복이 없다고 자기를 운명론적으로 딱 정죄해버린다는 거죠. 네. 그리고는 삶을 더 이상 믿지 않아요. 삶의 희망이라는 건 없어요. 소망도 없어요. 그냥 얼굴만 봐도 딱 그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다. 그러면 이제 이 기운을 갖잖아요. 그러면요, 희한하게 안 좋은 기운이 그 사람에게 연합하거든요. 그러면 더 어두워진다고. 누군가가 나를 찾아오기를 기대하면서 나는 더 동굴로 들어가 버리는 이상한 성향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나를 찾아와줘 라고 하면서 상대방에게 차갑거나 날카롭게 공격을 하거든요. 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오는 것이 아주 큰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그렇게 하면 대부분 다 떨어져 나가요. 가족이든 연인이든 누구든. 네. 그렇지만 일단 저는 저를 좀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돌아볼 마음의 여유를 준 그 친구들에게 감사합니다. 그 친구 중에 사장님은 없었습니다. 아니, 근데 사장님이 제가 사장님 저 죽을 뻔했어요 그랬더니 뭔 일이에요? 뭔 일? 사장님 카톡은 음성 메시지가 지원이 되거든요. 뭔 일? 몸에 뭔 일이에요? 뭔 일? 네? 뭔 일이에요? 뭔 일? 제가 아닙니다 사장님, 제가 이거 포프리 쇼에서 꼭 저처럼 트라우마를 겪으시거나 힘든 마음을 겪으신 분이 있으시면 제가 그분들 마음 거울로 보시도록 제가 이거 쓰겠습니다. 사장님께 미리 말씀을 드려버리면은 이게 이 느낌이 새어나가니까 제가 오늘 그냥 말씀드릴게요 라고 했어요. 포프리 사장님 지금 어디 계세요? 어디요? 2층? 아 2층에. 사장님은 짧게 한마디 해주세요. 저한테 친구에게, 동생에게, 파트너에게 그 사과문 쓰라고 한 그 일을 겪은 저에게 사장님은 뭐라고 얘기해 주시고 싶으세요? 짧게. 괜찮니? 괜찮아. 영혼 자체가 없네. 영혼. 괜찮니? 괜찮아. 뭔 깍대기만 있고 뭔 영혼이 하나도. 근데 또 어디서 들으신 건 있어가지고 또 뭐. 그래도 감사합니다. 못 쓰게 했을 것 같아요. 네? 나하고 상의를 안 해서 그러지. 당연히 그런 걸 쓰면 안 돼. 썼으면 안 되는 거를 일을 저지르고 봐봐요. 혼내잖아요. 사람의 따뜻한 상처난 마음을 안 해. 나하고 상의를 안 해갖고 뭐든지 나한테 상의를 안 하냐고요. 나라면 나는 그 회사 나 진짜 나는 뭐 딱 뭐 공개해버려 언론에 나는 진짜. 근데 그 저에게 친구가 되어줬던 그 두세 사람은 일단은 그 상황에서는 일단 그 회사를 막 까주더라고요. 막 까주면서 그럼 미친 놈들이 다 있냐? 어? 신경 쓰지 마셔라. 응? 그 또라이다. 그런 것도 그 말의 의도도 의중도 구분을 못하고 그리고 요즘은 그렇게 세게도 말을 안 하는데 근데 그때 오히려 역설적으로 저에게 마음이 딱 뒤처리가 되고 그래 그럼 나는 내가 나를 돌아봐야지. 내가 괜히 누군가를 불편하게 할 필요는 없지. 그리고 내 마음이 진짜 그것이 아니라고 했지만 정말 그러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지. 내가 누군가에 대한 배려가 있나. 에? 그리고 강연의 성과를 위해서 무리하게 돌리려고 누군가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나는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차라리 강의가 더 잘 안 된다 하더라도 누군가의 불편한 마음을 먹고 이 강의를 키우고 싶지는 않다. 저 그래서 이제 영어 많이 배울 거예요. 영어. 네?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네? 모짜렐라 이런 거. 고르곤졸라. 저 정말 이제 교양 있게 말할 거예요.
포르투갈어 여러분 모르죠? 포르투갈. 포르투갈 말이에요. 포르투갈. 영어책 사왔어요. 아, 저 주려고 영어책 사오셨어요? 기분 나쁘다. 감사해요. 기분 나쁘게 잘 받을게요. 선생님 크리스마스인데. 네, 감사해요. 스카프도 사왔어요. 뭐 사오셨다고요? 스카프? 머플러? 아, 구린 거예요? 뭐예요? 아, 좋은 거예요? 아, 감사해요. 저 캐시미어 아니면 알러지 있으니까 이제 캐시미어만 주세요. 저 정말 유니클로도 캐시미어만 해요. 저 물론 정전기 많이 일더라고요. 저도 여러분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뭘 잘못 먹었을 수도 있고 누가 뭘 잘못 줬을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탈이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변을 볼 때 우리 스스로 닦을 수 없는 힘이 없을 때가 있거든요. 내 감정을 내가 내 스스로 못 추스를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어려지거든요. 그때 우리에게 그러할 만한 친구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그럴 만한 친구가 있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아는 사람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한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무조건 상대방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돌아보겠죠. 우리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돌아보겠죠. 아, 내가 진짜 그러했나? 네. 그리고 더 나아지면 되잖아요. 네. 그리고 더 잘 돼서 그 회사 사서 저한테 그렇게 말했던 사람 전부 캘린 클라인 사주고 포프리도 한 달씩 보내주고 계란 그러면 되죠. 요즘 인생 여기까지 살고 싶다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지 마시고 계속 살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